이번 시간에는 학교 공통조사 항목인 학교 개황 지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개황입니다. 학교 개황은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학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조사하는 장표입니다. 10월 1일 기준의 기존교와 휴교, 4월 2일부터 10월 1일 사이의 신설교 및 폐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며 나이스 원자료 취합 장표입니다. 학교 개황은 통계자료 작성 단계의 최초 조사 항목으로 학교 개황을 입력해야 나머지 조사 장표가 나타납니다. 학교 개황 입력 화면입니다. 노란색 부분은 21년 10월 1일 기준의 나이스 원자료를 취합하는 항목입니다. 흰색 부분은 미취합 항목으로 직접 입력해야 하며 상반기 자료 적용 기능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스 현행화가 되어 있는 학교는 원자료 제외로 적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자료 입력이 가능합니다. 학교 개황 장표에는 밑줄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조사 시작 전 시도교육청 담당자가 사전에 입력한 자료로 학교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수정이 불가합니다. 혹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청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입력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설립 현황입니다. 학교명과 교장명, 사립학교 항목과 최초 개교일을 조사합니다. 교장명 입력 시 미발령 등의 사유로 교장 또는 원장이 공석인 경우 현재 직무대리 중인 교원의 이름을 입력하고 직무대리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 주체가 법인인 유치원과 사립학교는 법인 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되 법인 구분 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개교일은 설립일이나 개교기념일이 아닌 교육청 설립인가 이후 학기가 최초로 시작된 날짜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학교 연역을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교장이 임시적으로 공석인 경우 직무대리자의 이름을 입력 후 직무대리 여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병설 유치원과 분교장은 상위 학교의 교장명을 입력합니다. 중학교 교장이 동일 재단의 고등학교 교장을 겸임하는 경우 교장명을 동일하게 입력하며 직무대리 여부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원 현황 입력 시 중복 입력이 되지 않도록 교장은 원소속 학교에서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기본사항으로는 학교 주소와 홈페이지 주소를 조사합니다.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지역이나 지역명이 변경된 경우 도로명 주소를 현행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동은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최소 행정구역 단위인 면, 동, 가를 입력 후 조회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소 행정구역 단위는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을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해당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 카페나 블로그를 홈페이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소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일반 현황입니다. 장애 영역은 특수학교만 입력하는 항목으로 인가받은 장애 영역을 입력하되 장애 영역이 여러 개인 경우 학생 수가 많은 영역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교장 공모제의 경우 국립학교와 사립학교만 직접 입력이 가능하며 시도교육청에서는 수정 권한이 있습니다. 공립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입력하며 학교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므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조사 항목입니다. 소유 형태는 유치원의 국립, 공립, 사립 여부에 따라
국유, 공유, 자가, 임대로 입력합니다. 사립유치원 중 종교시설이나 대학교에 위치한 경우 자가로 입력하고 초등학교 건물이나 BTL 건물을 사용하는 공립유치원은 공유로 입력합니다. 체육장 및 놀이터 유무는 설치된 위치에 따라 입력하는 항목으로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의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함께 사용하는 병설 유치원은 실외를 포함하여 입력해 주시고 유치원 부지 밖의 체육장이나 놀이터를 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재산사용 승낙을 받아 이용 중인 경우 인근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에 대해 조사합니다. 기본 운영은 정규 교육과정 이후 운영되는 과정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으로 교육청별 운영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침 돌봄은 아침부터 정규 교육과정 이전까지 운영하는 돌봄으로 해당하는 경우 기본 운영과 함께 선택합니다. 저녁 돌봄은 교육과정 이후 운영하는 돌봄으로 해당하는 경우 기본 운영과 함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종일 돌봄은 아침 돌봄, 기본 운영, 저녁 돌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돌봄으로 온종일 돌봄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정규 교육과정만 운영하는 유치원은 없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작성자 항목입니다. 전화번호는 개인 휴대번호가 아닌 사무실 번호로 입력하며 개별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라면 학교 대표번호나 교무실, 행정실 번호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개황 입력 화면에는 밑줄로 표시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는 시도교육청 입력 항목입니다. 학교에서는 조회만 가능하고 수정이 불가능하며 자료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교육통계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교 개황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 공통조사 항목인 교원 현황 지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현황입니다. 교원 현황은 21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재직, 휴직, 파견 중인 정규교원, 기간제 교원과 강사를 조사합니다. 4월 2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퇴직한 정규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조사 제외 대상으로는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 교사와 강사, 타교 소속의 파견교사,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방과 후 수업 담당 강사, 초등학교 스포츠 클럽 강사 등이 있습니다. 교원 현황은 나이스 원자료 취합 장표입니다. 조사 대상에 관련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학교 소속 교원이 B학교에 파견교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적교인 A학교에서 입력하고 B학교에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때 A학교에서는 B학교의 수업 시수와 담임 구분을 파악하여 교원 현황에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A학교 소속 교원이 B학교에서 순회교사로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 원적교인 A학교에서만 입력하며 B학교의 수업 시수를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교육청과 계약하여 학교로 발령받아 근무하는 원어민 교사는 교육청 소속이므로 학교에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스포츠 강사가 3개 학교와 모두 계약하여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 중복 조사되지 않도록 수업 시수가 가장 많은 학교에서 입력하며 수업 시수는 입력 학교에서의 시수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자료 작성에 교원 현황에 들어가면 원자료 취합된 교원의 리스트가 보이며 오른쪽에 필수 확인란에 N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장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주황색으로 표기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누락된 교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이 보이지 않는 교원은 원자료 미취합 교원으로 주로 기간제 교원이나 퇴직 교원이 미취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인 교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시작 전 나이스 교원 인사를 현행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현황의 원자료 취합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교원 인사 기록에서 신규 채용된 교원이나 재직 교원은 근무사항의 최초 임용일과 경력의 임용 구분이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직 교원의 경우 근무사항의 퇴직 구분이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원 현황의 경우 조사 항목이 많아 원자료 취합이 매우 중요한 장표이므로 조사 시작 전 교원의 인사 기록을 확인하여 현행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현황에서 일부 교원이 미취합된 경우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취합된 교원이 많은 경우 나이스 교원 인사에서 미취합된 교원의 나이스 자료를 수정한 뒤 교육통계 원자료 취합 단계에서 교원 현황만 재취합하시면 됩니다. 원자료 재취합 시에는 이미 입력된 교원의 자료가 모두 초기화되므로 교원 현황 입력이 많이 진행되었거나 미취합된 교원이 적은 경우 입력 화면의 등록 버튼을 이용하여 추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상반기에 조사됐던 교원이라면 이름, 주민번호, 직위, 변동 구분을 입력하면 상반기 자료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보다 간편한 입력이 가능합니다. 교원 입력 방법입니다. 원자료 취합된 교원의 이름을 클릭하면 교원별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각 항목별로 자료를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때 나이스가 현행화된 경우 상반기 자료에서 원자료 제외로 적용하시고 입력을 시작하면 보다 정확한 자료 입력이 가능합니다. 원자료가 미취합된 교원은 등록 버튼을 이용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교원별 입력 화면입니다. 학제별로 입력 화면은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를 살펴보면 다음의 두 개 항목, 자격증 표시 과목 및 교과, 수업 과정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수는 과목명 입력 없이 시수만 입력합니다. 중, 고, 특수, 기타 학교의 입력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과정은 특수학교와 각종학교만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과목 전담 교원은 특수학교만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교원 기본 사항입니다. 호봉은 원자료 취합 항목으로 연봉제 교원인 경우 연봉을 근무 계약 개월로 나눈 금액과 공무원 보수규정 봉급표와 비교하여 입력합니다. 근호봉의 경우 산출 예시를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 입력 시에는 교장이나 교감의 직무대리 교원이 있다면 교장, 교감이 아닌 원직위로 입력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의 직무대리를 하는 교감의 직위를 교장으로 오입력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항목의 근로계약 시간은 기간제 형태가 시간제인 경우 조사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당 계약 시간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직교사 직위 입력 시에는 일치하는 직위가 없는 경우 유사 직위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원어민 교사 여부는 교원의 국적이 아닌 외국어 교과의 보조교사로서 회화를 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교원 변동 사항입니다. 변동 구분은 원자료 취합 항목으로 4월 2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가장 최근의 변동 사항을 입력합니다. 재직, 퇴직, 휴직 상태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변동 구분이 파견, 복직, 휴직, 휴복직인 교원은 변동 기간을 입력합니다. 변동 구분이 파견인 교원은 파견지를 입력하고
파견지 중 학교는 유, 초, 중등학교를 의미합니다. 직무연수 등의 사유로 대학교나 대학원으로 파견을 간 경우 파견지를 학교가 아닌 그의 기타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지를 그의 기타로 입력하지 않아 수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연구년제 교원의 경우 변동구분을 파견으로 입력하고 파견지는 그의 기타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변동구분은 원자료 취합 항목이나 10월 1일 기준 출산휴가 교원은 재직으로 취합되므로 반드시 출산휴가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교원의 경우 파견지 입력에 유의하며 원 소속에서 파견교에서 담임 여부와 수업 시수를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사항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육아휴직 시작 후 21년 9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연장한 교원의 휴직 시작일은 휴직 연장일인 21년 9월 1일로 입력합니다. 조사 기준일 내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마지막 변동사항인 육아휴직으로 입력합니다. 교원의 변동사항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입니다. 도내이동과 휴직 파견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휴직 파견으로 입력하고 도내이동과 복직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도내이동, 휴직이나 출산휴가 중 도내이동 또는 도외 전입이 발생했다면 휴직이나 출산휴가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교원이 같은 학교와 다시 계약한 경우 재계약 방법에 따라 입력이 달라집니다. 채용 공고 없이 재계약한 경우라면 재직에 해당하므로 근무기간과 현임교 발령일은 최초 계약 기간부터 해당합니다. 채용 공고를 통해 계약한 경우라면 신규 채용으로 입력하고 근무기간과 현임교 발령일은 다시 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으로는 기간제 교원이 계약기간 종료 후 신규 채용으로 재계약한 경우 퇴직사항은 입력하지 않고 신규 채용 한 건만 입력해야 합니다. 방학을 제외하고 학기 중에만 계약한다면 지속근무로 판단되므로 재직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 현황입니다. 교육 경력은 교원 경력과 교육 전문직 경력으로 나누어 조사합니다. 교육 통계에서 조사하는 교원 경력은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교원의 직위로서 학생을 가르친 재직 상태의 경력이므로 호봉 인적 경력과 차이가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재직 상태에 해당하므로 경력에 포함되며 교육청 및 직속 기관에 파견이 되어 교육활동을 한 경우도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육아휴직과 고용휴직 등 모든 휴직기간과 학위취득, 대학원 연구 경력은 경력에서 제외합니다. 9월 1일 신규 임용된 교원의 경우 조사 기준일이 10월 1일이므로 1개월을 포함하여 입력해야 하며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로 산정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학력사항 및 교원 자격 취득 방법입니다. 최초 임용 시 교원 자격 취득 방법은 최종 학력이 아닌 현 학교급의 최초 임용 당시 보유한 자격증의 취득 방법을 조사합니다. 초등학교 교원은 초등교원 자격증, 중등학교 교원은 중등교원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학 졸업자인 초등학교 교원을 교육대학원 졸업자로 오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지 자격입니다. 최상급 자격증은 현재 소속된 학교급, 직위, 담당 과목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자격증 표시 과목은 교원이 소지한 교원 자격증을
자격증 분야와 교과로 입력합니다. 초등학교 교원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임용 과목은 근무하는 학교급의 담당 과목을 기준으로 보유한 자격증의 표시 과목을 입력하며 임용 과목 이외에 교원이 소지한 자격증을 최대 2개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 자격증 유무는 모든 교원에 대해 직위와 관계없이 자격증 소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입력 시 진로진학 상담 자격증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급 자격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상급 자격증은 근무하고 있는 학교급과 직위, 담당 과목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다음에 입력 예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직위는 교장, 교감이나 자격증을 10월 1일 이후 취득 예정인 경우, 현재 보유한 자격증 중 최상급 자격증을 입력합니다. 현 직위는 일반 교사이나 교장, 교감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최상급 자격증은 교장, 교감 자격증으로 입력합니다. 2개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표시 과목이 다르다면 현재 과목을 기준으로 입력하며 학교급과 표시 과목이 다른 경우 학교급에 맞추어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표시 과목은 직위 최상급 자격증을 비교하여 입력합니다. 사서, 보건, 영양, 전문상담교사의 최상급 자격증이 해당 자격증으로 입력된 경우, 자격증 표시 과목의 자격증 분야는 기타, 교과는 사서, 보건, 영양, 전문상담으로 입력합니다. 기간제 교사 채용 시 해당 자격증 보유자가 없어 타 교과 자격증 보유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위는 채용 직위로 입력하고 자격증은 교원이 실제 보유한 자격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서교사 기간제 교원이 국어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라면 직위는 사서교사, 자격증은 중등 이전과 일반 교사 국어로 입력합니다. 사서교사 기간제 교원이 교원 자격증이 없고 정사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직위는 사서교사, 교원 자격증이 없으므로 최상급 자격증은 해당 없음으로 입력합니다. 진로진학 상담 기간제 교원이 전문 상담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직위는 교사, 최상급 자격증은 전문 상담 교사 2급, 자격증 표시 과목은 기타의 전문 상담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당 수업 시수는 과목과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구분하며 정규 수업 과정의 시수를 입력합니다. 과목 수업 시수 입력 시 초등학교는 과목명 없이 시수만 입력합니다. 초등학교 담임교원의 경우 교과 전담 교원의 시수를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료 취합 없이 교원을 직접 입력하거나 수업 시수를 추가적으로 입력하는 경우 주당 수업 시수 입력 방법입니다. 교원 현황에서 과목 버튼 클릭 후 과목 추가를 클릭합니다. 담당 학년을 조회하고 교육과정 및 교과를 선택합니다. 과목명을 조회하여 선택해 주시고 수업 시수와 주 담당 과목을 선택하여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교원,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 입력 방법입니다. 대체교원의 경우 해당 교원의 담당 과목 및 수업 시수를 입력합니다.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원은 대체교원 채용 여부에 따라 수업 시수를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업을 하지 않는 교장, 보건교사 등 비교과 교원의 경우 과목 선택 시 기본교육과정, 교과, 선택에서 기타 과목을 검색하고 영시수를 입력합니다. 일반 중고등학교의 특수교사의 경우 기본교육과정, 교과, 선택에서 기타 특수를 검색하고
교원의 수업 시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특수교사의 경우 교육계획서 또는 개인 시간표를 확인하여 시수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사의 수업 시수를 누락하여 수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교의 유치원, 전공과와 각종 학교의 초등부의 경우 다음의 과목 입력 방법을 참고하여 수업 시수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당 수업 시수와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일반 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의 주당 수업 시수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교사의 교육계획표 또는 개인 시간표를 확인하여 수업 시수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주당 수업 시수에 과목 전담 교사의 수업 시수를 포함하여 입력하여 수업 시수가 과대하게 입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당 수업 시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과목 전담 교사의 수업 시수는 제외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수가 과대하게 입력된 경우 방과 후 과정 수업 시수를 포함하여 입력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당 수업 시수는 정규 수업 시수만 입력하므로 방과 후 수업 시수는 제외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기타 항목입니다. 수업 시간표 편성 교원 여부는 기간제 교원과 강사만 조사하는 항목으로 수업 시간표상 해당 교원의 이름으로 편성된 수업이 있는 경우 예로 선택합니다. 수업 과정은 특수학교와 각종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직위가 수석교사, 교사, 특수교사, 실기교사인 경우 조사를 하며 담당하는 학교급의 수업 과정을 선택합니다. 여러 학교급을 담당하는 경우라면 주 담당 학교급의 수업 과정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 전담 교원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원만 조사를 하며 담임 업무를 하지 않고 교과 지도만 전담하는 교원 여부를 조사합니다. 두 과목 이상을 전담하는 교원은 수업 시수가 많은 과목으로 선택합니다. 담임 구분은 담임 교원의 담당 학년과 학급 구분을 조사합니다. 학급 구분은 일반, 특수, 순회학급으로 구분하며 교원 현황의 담임 구분은 단식, 복식 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의 학급 구분 및 학년과 일치해야 합니다. 특수교사와 기간제 교원의 담임 여부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담임수당을 지급받는 특수교사와 기간제 교원의 담임 구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교원의 병가나 휴직으로 인해 기간제 교원이 채용되어 담임을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체 기간제 교원만 담임 구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견교사가 파견교에서 담임인 경우 원 소속 학교에서 파견교의 담임 구분을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당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시간 수는 정규 일과시간 내에 교육활동을 제외한 행정업무 등의 소요시간을 조사합니다. 수업 시수와 합산하여 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어민 교사 입력 방법입니다. 원어민 교사는 학교장과 계약한 교원만 입력을 하며 직위는 일반적으로 시간 강사로 입력합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원 현황이었습니다.